안녕하십니까? 직류 전원 궁극기를 통한 전원 인가 및 소모 시험의 난점 및 해결책이라는 다소 복잡한 제목의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한국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 기술지원부문의 최대류 부장이라고 합니다. 환경 및 에너지는 사업 전 부문을 통해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적은 에너지만 생산해도 되므로 환경 보호가 되게 되죠. 즉, 고효율은 제품 성능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린다는 의미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모바일 분야에서 특히 고효율이 많이 요구되고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기기를 포함해서 자동차 같은 이제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작동이 가능한 기계류도 모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모바일 제품처럼 매일매일 충전해야 그 작동이 보장되는 경우에 이를 닦고 자는 것처럼 귀찮지만 해야만 되는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바일 제품의 특징은 배터리처럼 이제 충방전, 즉 전원을 인가하고 소모하고요. 이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수록 고효율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분마다 한 번씩 충전해야 된다라거나, 한 번 충전하는 시간이 10시간씩 걸린다거나, 특정 어플을 실행을 하게 되면 전류 소모가 엄청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제품 자체의 판매가 굉장히 어렵게 될 수가 있겠죠. 이 본 웨비나에서는 직류 전원 공급기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전원 인가 및 소모 시험의 특징과 시험 시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소스, 싱크, 즉 전원 공급 및 소모 솔루션의 필요성을 다루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바이 디렉셔널하고, 그러니까 양방향적이고 리제너레이티브한, 회생 가능한 전력 부품의 테스트를 위한 솔루션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적인 솔루션을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데드밴드가 있는 비중첩형 소스 싱크 솔루션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음으로 중첩형 소스 싱크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합형 소스 싱크 솔루션에 대해서 그 특징과 장단점을 다루게 됩니다. 이 통합형 소스 싱크 솔루션을 많이 개선시켜주는 새 기술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먼저 고전력 소스 싱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력의 바이 디렉셔널하고 리제너레이티브한 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회생이 가능한, 재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과 부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하이파워, 소싱, 그리고 싱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전력 충방전을 하게 되는 호스트 디바이스는 위성,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로봇, 그리고 UPS,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 장치죠. 그리고 그린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는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다. 그래서 즉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태양열, 풍력, 조력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시스템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디바이스에는 이 양방향적이고 회생 가능한 부품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 용량을 엄청나게 높인 슈퍼 캐퍼시터 혹은 울트라 캐퍼시터, 그리고 모터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다이나모터라고 많이 부르는 전기 전력을 다른 폼으로 전환해주는 장치, 그리고 양방향성 DC-DC 컨버터, 그리고 보통 BMS라고 많이 부르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동안에 충전이 되는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단순 전원 공급, 단순 전원 소모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이 때문에 소싱, 싱킹이라는 테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전원 공급기의 사양을 보게 되면 2쿼드런트다, 4쿼드런트다 하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이 뜻을 먼저 명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가로축을 커런트, 세로축을 이 볼티지로 직교 좌표를 그려 놓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4개의 4분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 4분면에서 몇 개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느냐가 2쿼드런트 혹은 4쿼드런트를 결정짓게 되겠죠. 2개의 4분면을 사용하게 된다면 2쿼드런트, 4개의 4분면을 사용한다면 4쿼드런트가 되겠죠. 2칸 사용하는 녀석을 바이디렉셔널이라고도 부르고요. 4칸 사용하는 녀석은
바이폴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두 칸일까요? 이렇게 두 칸을 사용하게 되면은 투 쿼드런트입니다. 플러스 전압에 플러스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전원 공급기처럼 전원 공급기의 기본 영역이 되고요. 여기 이제 소싱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전압에 마이너스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로드, 즉 싱킹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아래쪽 3, 4분면을 이용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선을 반대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 언급되고 있는 바이디렉셔널하고 리제너레이티브한 파워 디바이스는 일단은 투 쿼드란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로 동작되는 부품이 전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파워 소스 차저 쪽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죠. AC 라인, 솔라, 윈드 같은 이제 공급원으로부터 나온 전력은 BMS라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사용하기 적당한 값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요. 우측의 페이로드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터나 액추에이터, 그리고 센서, CPU, 측정기 같은 이제 전자장치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 파워소스가 항상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충방전이 가능한 이 배터리나 배터리 팩 등과 연결해서 에너지를 비축시키거나 비축된 에너지를 소모하는 식으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BMS와 이 배터리 사이에는 전력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소싱과 싱크 테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BMS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계측기가 배터리인 듯이 충전 방전되는 상황을 계속 모사하게 되어야 하고요. 반대로 배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BMS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충전해주고 방전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 주어야 테스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단 정해졌으므로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비중첩식으로 되어 있는 데드밴드가 있는 소스 싱크 방법, 그리고 중첩식 소스 싱크 방법, 그리고 통합형 소스 싱크 방법입니다. 각 테스트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요. 먼저 투 쿼드런트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이 중요한 점은 소싱하다가 싱킹으로 바뀌는 이 전환되는 부분, 트랜지션 부분이 매우 유연하게 끊김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전압값이 튀거나 전류값이 튀면은 측정에 부가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 유지 모드인 CV 모드, 컨스턴트 볼티지, 그리고 전류 유지 모드인 CC 모드, 컨스턴트 커런트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DUT, 그러니까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죠. 그 P 측정체의 임피던스 조건에 따라서 이 다양한 로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 회로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DUT가 견딜 수 있는 양 이상의 전압 전류에 노출이 되는 걸 막아야 하고요. 리미트를 걸어서 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용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빠른 반응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인 일단은 노이즈가 좀 작아야 되고요. 정확한 레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무게가 가벼운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요구사항을 한 솔루션에서 만족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논 오버래핑 소스 싱크 솔루션 위드 데드밴드, 데드밴드가 있는 비중첩형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점선 안이 측정을 위한 솔루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C 소스, 일렉트로닉 로드, 그리고 다이오드입니다. 이 점선 바깥은 DUT, 피측정 대상 DUT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DC 소스 쪽으로 이제 역방향 전압이 흘러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다이오드가 사용이 됐고요.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경우에 일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할 때야 소모할 때의 전압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것이 데드밴드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작동을 끊어지게 만드는데요. 이 소스 싱크를 유연하게 중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중첩식, 그러니까 넌 오버래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로드 값을 DC 소스보다 조금 크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빈번하게 테스트되는 DUT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이 셋업은 유니폴라, 투 쿼드런트 DC 소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DUT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DUT가 전원을 빨아들이는 부분을 보면은 DC 소스에 의해서 이 전압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약간의 다이오드로 인한 전압 강화가 있지만요. DUT가 전원을 공급하는, DUT가 소싱하는 경우를 보면은 전압이 높아져야 되고, DC 소스는 동작을 안 해야, 이 부분이 동작을 안 해야 컷오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렉트릭 로드가 지금 CV 모드에서 동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압 지속 모드에서 동작을 하는데요. 소스보다, 이 DC 소스보다 높은 값이어야지만이 이 역방향이 돼서 이 DUT에서 나오는 전력이 DC 소스 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DUT가 전원을 빨아들일 때에는 이 전류값, 소모되는 값은 DC 소스 쪽에서 읽으면 됩니다. DUT가 전원을 공급하는 데에는 일렉트로닉 로드에서 커런트 값을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법에는 몇 가지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DC 소스는 볼티지 센싱을 로컬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이오드 주변, DC 센싱을 다이오드 주변에서 하게 되면은 센싱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먼저 센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단 플러스 마이너스 단에 걸리는 전압을 V0라고 하고, 이 로드 단에 걸리는 전압을 V 로드라고 했을 경우에, 로컬 센싱일 경우에 출력단에서 바로 나가는 출력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값을 인가했다고 하더라도 전송선 상에서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압 차이가 로드 쪽에 걸리지 않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리모트 센싱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전압 포트와 센싱 포트가 이렇게 DUT 바로 전단에서 엮여서 센싱을 하는 방법이 더 정확한 연결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센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다이오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는 소스와 싱크 하는 그 사이에 데드밴드가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있는데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하이 임피던스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전압 레벨에 대한 프로그래밍 명령어가 DC 소스와 일렉트릭 로드에 동시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DUT 전압 레벨이 바뀌는 동안에 상호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DC 소스와 일렉트릭 로드가 동시에 운용되면서 양쪽 운용을 정상적으로 코디네이트 하는 건 매우 복잡합니다. 일렉트로닉 로드는 컷오프 상태, 소싱하는 상태에서 로드하는 상태, 컷오프에서 액티브 모드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바뀌지 못하게 됩니다. 이 트랜지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측정의 동적 성능, 그러니까 다이나믹 퍼포먼스를 깎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블러킹 다이오드에서 약간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전압 강화 역시 항상 같은 값으로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커런트 레벨과 온도에 따라서 전압 강화 값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데드밴드 볼티지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DC 소스와 일렉트릭 로드 전압을 수백 미리볼트까지 차이나게 만들게 됩니다. 이 보시는 것은 이제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입니다. 이제 가로축은 전압이고요. 세로축은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0에서부터 순방향으로 걸리면은 바로 전류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전압을 소모하고 VD만큼의 전압을 소모한 다음에야 제대로 전류를 내보내게 되고요. 역방향일 경우에도 역방향이 프로텍션이 되면은 전류가 전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IS만큼의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요거 리버스 바이어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라는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UT가 전력을 소모하는 상황입니다. DC 소스에서 나온 전압이 이 다이오드를 통과하고 DUT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약간의 전압 강화가 다이오드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E로드의 전압, VE 로드 값이 V소스에서 V다이오드만큼 전압 강화된 값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이제 오프가 된 것처럼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DC 소스로부터 나온 전류가 E로드에서 소모되지 않고 전부 DUT 쪽으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DUT는 파워를 소모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DUT에 걸리는 전압은 V소스에서 이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만큼을 뺀 값이고요. E로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픈 형태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숫자로 몇 개 값을 대입시켜 봤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보자면은 V소스에 7V가 걸리고 0.7V 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점에서 이제 6.3V가 걸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E로드를 7.3V로 세팅했다 그러면 이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로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그대로 DUT 쪽으로 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 쪽은 이쪽 값 6.3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DUT 쪽에 걸리는 전압은 소스에서 다이오드만큼의 전압을 뺀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반대 상황입니다. DUT가 전력을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DUT에서 나오는 전류는 DC 소스 쪽으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막혀서 이 로드 쪽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이 다이오드가 막기 때문이죠. 다이오드가 DC 소스로의 전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쪽 전압이 이쪽 전압보다 커야지만이 역방향이 돼서 막을 수가 있겠죠. 역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드의 전압은 DUT의 전압과 같아야 됩니다. 다시 숫자로 표시하게 되면은 DUT에서 7.3V의 전압을 걸어 넣어줬을 때 여기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7.3V고요. 이 로드도 7.3V로 세팅하게 되면 이쪽으로 커런트가 소모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DC 소스 쪽은 뭐 7V에서 0.7V 강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6.3V. 따라서 이 값이 더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역방향 쪽으로 DC 소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계측기 측정 화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에즐런트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측정 상태입니다. 노란색 트레이스는 이 전압이고요. 초록색 트레이스는 이 전류입니다. 이 가로축은 뭐 스코프니까 시간이고요. 한 칸 간격은 200ms로 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일단 크기인데요. 노란색 전압, 이 노란색 전압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 칸이 2V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한 칸이 이제 10V로 되어 있죠. 녹색 전류는. 전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전압 기준값이 있으면 0V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6.3에서 7.3 정도를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전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칸이 10A이기 때문에 플러스 10A, 마이너스 10A를 한 400ms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DUT 쪽에 커런트를 충전하는 쪽, 그리고 소싱하는 쪽, 그리고 커런트를 싱킹하는 쪽, DUT로부터 이제 커런트를 빨아들이는 쪽이 되게 됩니다. 커런트가 충전에서 방전으로 바뀌는 시점, 요 지점을 보도록 하죠. 방전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전압이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10V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방전돼서 방전 전압이 한 7.3V 정도로 수렴이 되는데요. 이 원인이 일단은 이 로드가 이제 컷오프 상태에서 그 CV 모드로 전환될 때 이렇게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로드적인 특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서히 이 수렴하는 부분이 DUT의 전압 리스폰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갭이 나오는 쪽은 요 이제 볼티지의 이 데드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방향 다이오드를 극복하기 위한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테스트는 동일한 전압으로 커런트를 충전하고 방전하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기에는 전압이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데드밴드가 있는 비중첩형 소스 싱크 솔루션의 단점이 좀 몇 개 도출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 블럭 다이오드 전단에 로컬 센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UT에 인가되는 전압이 모니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데드밴드 영역은 이제 하이임피던스 영역이어서 이제 부가적인 문제를 도출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오드 전압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데드밴드 볼티지가 되게 커져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두 개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드가 이 모드를 전환하는 크로스오버 영역에서 트랜지언트가 생기고 이 트랜지언트에는 트랜지언트로 인해서 다이나믹 퍼포먼스가 많이 깎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가 이 큰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첩형 소스 싱크 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전과 마찬가지로 이 DC 소스와 이 로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드가 우선 이제 CC 모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가 사라졌다라는 게 지금 특징이 있겠죠.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다이오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모드 전환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일정한 볼티지 레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배터리 측정에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C 모드, 컨스턴트 커런트 구현은 이 조건은 구현하기가 쉬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DC 소스의 용량이 매우 커야 합니다. DUT에 필요한 풀파워를 제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로드용으로도 최대 용량만큼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DC 소스는 커런트 싱킹 되는 거의 2배만큼의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드는 꾸준하게 풀파워를 소모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을 굉장히 크게 만들게 됩니다. 측정은 DC 소스와 일렉트릭 로드 요 양쪽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차이를 가지고서 DUT 쪽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커런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요 값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값이 매우 작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측정 정확도에 따라서 이 DUT에 흐르는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요 타입의 방법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DUT에 전원을 공급하는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압은 이제 DC 소스, E로드, DUT 전부 같이 연결됐으니까 전압 레벨은 모두 동일합니다. 일단 DC 소스 쪽에서 나오는 전류는 E로드랑 DUT로 공평하게 분배가 됩니다. 따라서 DUT에서 소모되는 전류는 DC 소스에서 나오는 양에서 E로드 쪽에서 흐르는 양을 빼면은 DUT 쪽으로 흐르는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DC 소스는 마찬가지로 E로드와 DUT의 양만큼 모두 공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DUT가 소모하는 양의 보통 2배 이상의 출력을 내어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DUT가 전원을 공급하는 상태입니다. 이전과 같은 이제 이전 슬라이드 같이 이제 전압은 이 세 개의 DC 소스, 일렉트릭 로드, DUT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DC 소스 쪽에서 나온 전류랑 DUT에서 나온 전류가 합쳐져서 이 로드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즉 DC 소스 쪽 전류는 이 총합 전류인 이 로드 쪽 전류에서 DUT에서 나온 전류를 이제 뺀 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DUT에서 나오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만약 DC 소스가 뭐 뒤에 설명드리게 될 이제 다운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운 프로그래밍은 DC 소스가 직접 싱크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보내야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받아들이거나 하면 이제 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BMS 같은 제품을 테스트할 경우에는 배터리의 임피던스도 모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면 전압 전류 상황에 따라서 임피던스 값이 좀 틀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측정을 통해서 에즐런트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해본 상태입니다. 이 전 슬라이드 같이 노란색은 이제 전압이고요. 이 초록색은 전류가 됩니다. 되게 평평하게 잘 나오고 있죠. 전류가 바뀌는 데 의해서 전압이 뭐 거의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그림과 좀 틀린 점은 전압의 세로축 간격이 2V가 아니라 지금 200mV로 되어 있어서요. 꽤 확대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전압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지금 뭐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류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전압 전류상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측정이 꽤 적절한 측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첩형 소스 싱크 방법의 장점을 보자면은 이 로드 자체의 크로스오버를 없앰으로써 전압 응답이 매우 평평해졌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가 항상 소싱을 하고 데드밴드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겠죠. 먼저 DC 소스 용량이 실제 DUT에 공급되는 용량보다 2배 이상 커져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일단 단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로드가 CC 모드로 동작되니까 항상 전류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큰 양의 파워가 계속 소모가 되는 상태죠. 그리고 넷 DC 커런트, 그러니까 DUT가 소모하는 커런트가 지금 큰 값, 때 큰 값의 차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큐러시가 안 좋아질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인 통합형 소스 싱크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와 싱크가 뭐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한 컨트롤 루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띕니다. 양방향성 출력에서 값이 측정이 돼가지고 그 값이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LRM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것처럼 이 싱글 단일 레귤레이션 루프 안에 소스와 싱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유연한 트랜지션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프로텍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불특정한 상황 발생 시에 단일한 컨트롤 루프로 바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매우 빠르게 이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잡성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소싱과 싱킹이 매우 유연하게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이제 두 번째 방법, 큰 파워가 계속 소모되는 뭐 그런 방법처럼 이제 파워가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될 필요가 없고요. 소스와 싱크 측정의 일반적인 측정 시스템이 이제 이런 형태의 인티그레이티드 소스 싱크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에서 또 마찬가지로 좀 제약점이 있죠. 일단은 1kW급 이상의 하이 파워 레인지에서는 이 방법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이제 리니어한 DC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투 쿼드런트 오퍼레이션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 파워일 경우에는 이 사이즈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 측정 장비가 서플라이 자체가 커져야 됩니다. 그럼 리니어 말고 스위칭을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스위칭 DC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투 쿼드런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소스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는 쪽 자체가 소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즐런트는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스위칭인 DC 파워 서플라이에서 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즐런트에서 찾은 이제 통합형 소스 싱크 솔루션에 대한 적용된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은 뭐 세상에 없던 기술이었으므로 에즐런트는 이제 두 개의 특허를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소스와 싱크를 단일 컨트롤 루프로 일단은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에 이 솔루션이 적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용되는 기술은 로드 측에서의 다운 프로그래머 기법, 그리고 소스 측에서의 다운 프로그래머 기법, 그리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 다운 프로그래머 기법과 외부 디시페이터 기법입니다.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측에서의 다운 프로그래머 기법입니다. 이제 사용자들의 고민은 파워 서플라이 아웃풋이랑 DUT의 인풋 요 부분이겠죠. 지금 요거는 이제 AC 전류를 받아서 AC-DC 컨버팅을 해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DC 레일 쪽에 파워 레일 쪽을 통해서 특정한 아웃풋까지 연결을 시키고요. DC-DC 컨버터를 해서 적당한 레벨로 해서 이제 출력이 나가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제 파워 서플라이 아웃풋이랑 DUT의 인풋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저장되는 이유가 이 파워 서플라이 아웃풋에서 이제 안정된 출력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필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DUT 인풋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로우 패스 필터 형태가 되겠죠. 이런 녀석들, 뭐 간단히 말해서 캐패시터, 뭐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빠르게 전원을 소진을 해야 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능동적으로 전원이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를 들어보죠.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다음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분리를 할 경우에 제품이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역전류가 막 확 들어온다거나. 그럼 가급적 빨리 전압을 낮추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전압이 이런 저장해 놓은 녀석들 때문에 천천히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원을 낮추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이 양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은 매우 소모적인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즐런트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디시페이터, 즉 전력을 소모하는 부품을 파워 서플라이 출력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를 다운 프로그래머라고 하고요. 빠르게 요 저장된 전력을 소모해버려가지고 전압을 빠르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각 전압과 전력 레인지에 따라서 별도의 다운 프로그래머가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운 프로그래머는 이 컨버터 회로랑 빈틈없이 통합으로 설계가 되어야 이 고정밀도의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드 쪽 다운 프로그래머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DC-DC 컨버터를 이 양방향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동기화된 정류기를 좀 조작하게 되면은 단방향 DC-DC 컨버터를 양방향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누적된 파워가 이 중간단으로, 그러니까 파워 레일 단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운 프로그래밍을 DC 컨버전 스테이지, 요 단에서 요 스테이지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즐런트의 꽤 많은 파워 서플라이 패밀리에서 이제 공통적인 DC 레벨을 갖는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출력단 특성을 맞춰서 다운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에즐런트는 이 이름을 오토매틱 다운 프로그래머라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DC 버스상에서 전압이 높아지면 그 부분을 직접 이제 전류를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에즐런트만이 가능한 특허받은 기술이 됩니다. 이 오토매틱 다운 프로그래머, ADP를 통해서 중간단에서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양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되고요. 중간단으로 끌어오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컨버전 로스라든지 그 다른 부시스템이 사용하는 것들 등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단에서 소모되는 양은 일단 크지는 않습니다. 새 파워 시스템 패밀리는 일단은 ADP가 가능합니다. 오토매틱 다운 프로그램이 가능하고요. 얘가 싱크할 수 있는 파워는 10% 정도입니다. 여기에 특허받은 익스터널 디시페이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익스터널 디시페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파워 서플라이의 100% 용량만큼 싱크가 가능해집니다. 이 익스터널 디시페이터는 글리치가 없는 투 쿼드런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파워 레일, DC 레일 상에서 디시페이터가 외부의 장비같이 익스터널하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전력을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되는 양과 동등한 양만큼을 소모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ADP와 ED 기술을 통해서 에즐런트는 통합형 소스 싱크 테스트 방법을 이제 높은 전력에서 그리고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에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에즐런트는 이에 별칭을 달아놨고요. 그래서 APS, Advanced Power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PS N6900, N7900 시리즈가 오늘의 이 양방향성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과 기기에 적합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특징은 1kW급 그리고 2kW급이 1kW급은 1U, 2kW급은 2U로 사이즈를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여놨습니다. 10%의 싱크 능력은 자체적으로 일단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 디시페이터를 이용하면 100%까지 쉽게 싱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 용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래의 DUT나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출력 전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 전류의 전압 우선, 전류 우선 동작은 일단 시험 유연성을 높여주고요. DUT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우 정확한 전압 전류, 전력
충전, 뭐 에너지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APS 7900, 이 7900 다이나믹 DC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 매우 빨리 변하는 출력에 대한 측정, 그리고 연속적인 전압 전력 로깅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보된 트리거 설정 기능은 이제 수많은 조건에 대한 트리거, 프로텍션 등을 통해서 측정 시 문제점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모듈라 형태를 하고 있어서 매우 쉽게 100kW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익스터널 디시페이터인 N7909 파워 디시페이터 유닛입니다. 1U 사이즈에 1kW를 싱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도의 전원선을 연결할 필요도 없고요. 뭐 GPI 포트 같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컨트롤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파워 서플라이와 여기 파워 서플라이 뒷단이고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케이블 2개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하나 이제 컨트롤 케이블 하나와 그리고 파워가 움직일 수 있는 파워 레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케이블 하나, 이 2개만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설치가 끝이 납니다. 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쿼드런트를 10%에서 100%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APS를 이용한 통합형 소스 싱크 솔루션의 경우에 측정 화면입니다. 전류가 소싱을 하거나 싱킹을 하거나 매우 평평하게 전압이 유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정확하게 커런트와 볼티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한 거,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나 디바이스에 굉장히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APS의 장점을 정리해 보자면은 어드밴스드 파워 시스템이 소스 싱크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다른 솔루션보다 나은 점들은 단일한 레귤레이션 루프를 통해서 소스와 싱크가 운용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소스 싱크 전환 시 글리치가 없이 전환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큰 파워를 소모할 필요가 없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줄였고요. 그리고 크기와 무게도 줄였습니다. 추가적인 APS의 장점들입니다. 이 파워 스토리지 측정의 요구사항을 맞춘 부분은 전압, 전류, 그리고 파워, 암페어 파워, 그리고 와트아워 등을 측정을 할 때 18비트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꽤 괜찮은 ADC 레인지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심리스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24비트 이상은 굉장히 고정밀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UT의 파워 요구사항에 유연한 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내장된 병렬 기능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전류를 각 유닛 간에 어떻게 분배할 건가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는 소싱하는 쪽뿐만 아니라 싱킹하는 쪽에서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DUT를 보호를 해줍니다. 스마트 트리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측정 레벨이나 뭐 그런 논리적 조합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 볼티지나 오버 커런트에 대해서 출력이 매우 빠르게 반응을 하고요. 기타 뭐 와치독 타이머라든지 출력단 릴레이, 그리고 센스 라인이 끊기는 것을 자동으로 디텍트 한다든지 뭐 그런 수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APS 모델은 1kW 모델 그리고 2kW 모델로 나뉘고요. 6900과 다이나믹한 것까지 할 수 있는 7900 시리즈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6900 계열은 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주, 7900 계열은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빠른 속도와 뭐 이 변화 많은 신호의 공급 측정 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9V대에서 뭐 160V대까지 뭐 12.5A에서 뭐 200A, 100A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병렬 연결을 통해서 10kW급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이디렉셔널 하거나 리제너레이티브한 파워 디바이스를 측정하기 위한 소스 싱크 솔루션 방법은 일단 데드밴드가 있는 비중복형 소스 싱크 솔루션이 있었고요. 일단 복잡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전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복형의 경우에는 복잡하고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통합형일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소스 싱크 솔루션을 사용 가능케 하는 새 기술로는 오토매틱 다운 프로그래머 기능이 있었고요. 이는 부분적인 싱크를 제공을 해주고요. 익스터널 디시페이터는 풀레인지까지 투 쿼드런트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에즐런트 어드밴스드 파워 시스템 N6900, 7900A를 통해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점은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린 점은 이 APS가 자랑하는 이 9가지 대표 기능 중에서 이 한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래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나머지 많은 더 놀라운 기능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Neil Forse. I'm an engineer with Agilent Technologies, and in this vide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Advanced Power System family. The Advanced Power System family is a family of high-performance system power supplies in the 1 and 2 kilowatt power ranges. This family was designed to help you overcome your toughest power test challenges. And in this video we're going to look at a power test challenge related to power storage applications, and that is building a continuous source and load solution. Let's look at the demo setup. We have a supercapacitor connected to an APS power supply. And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charge and discharge the supercapacitor. Now we have an optional accessory to the APS power supply, a power dissipator unit. This gives the APS power supply full continuous 2-quadrant operation. And then we have a PC with some simple software to capture the results of the charge and discharge. Now, in the past, at this power range, customers were using a power source as well as a load, electronic load. But unfortunately, this is not a continuous 2-quadrant solution. Let's start our demo. Here we're looking at the results of our demo where we charged and discharged a supercapacitor. In the plot at the top, you can see we have volts and amps on the y-axis and time on the x-axis. Volts in blue and amps in red. What I want you to pay particularly close attention to is that when the amps cross over from positive to negative amps, there's no glitch in the measurement data. The volts and amps make a smooth transition. And then in the lower graph, you can see we captured milliamp hour measurements. The APS power supply has both amp hour and watt hour measurements built in. In this video we saw how the APS at 1 and 2 kilowatt power ranges provides a continuous source and load solution for power storage applications. I encourage you to check out other APS videos on how it can help you solve or overcome other power related test challenge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APS, follow the URL on the screen. Thank you for watching.